동창 부인 3회입니다. 영석은 트레이너의 구령에 맞춰 하나둘 열심히 운동했다. 한 달이 넘게 운동하다 보니 이제 웬만한 기구는 다 다룰 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트레이너의 말로 영석은 운동신경이 있어 잘 따라와주고 있는 거라고 했다. 기분 좋은 뻐근함으로 운동을 마치고 씻으러 가려는데 아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아직도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영석이 기웃하며 말을 걸었다. 우리야 뭐 당신처럼 운동에 목숨 걸며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곳에 나와 입하고나 떨고 지루한 시간 때우러 나오는 거거든요. 영석은 멋쩍어서 운동 후 씻기 전 마지막 스트레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벨을 들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뒤에서 떠들고 있어서 운동하는데 다 들렸다. 그들은 정치 얘기는 끝내고 다시 집안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다. 형님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아침을 마누라가 차려줄 때를 바래요. 마누라가 안 차려주면 그럼? 슈퍼에 가보면 찌개나 국도 1, 2인분씩 소포장되어서 잘 나와 있어요. 난 가끔 뜨거운 밥에 국이 그리울 땐 햇반 사다가 그날 먹고 싶은 찌개를 골라 데워 먹어요. 우리 마누라는 국이나 찌개가 살찌는 요인이라면서 절대로 국을 안 끓여주니 먹고 싶을 땐 그 방법이 최고예요. 슈퍼에 가면 국이 1인분씩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이지? 네, 각종 찌개나 국이 소포장되어 있어 정말 편하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메뉴로 사다가 데워만 먹으면 되니까요. 영석이 운동을 하면서 안면 거울로 비치는 그들을 보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하는 눈빛이었다. 국이나 찌개에 길들어진 한국 어른들은 오는 날 그게 큰 숙제였다. 영석도 가끔은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먹고 싶을 때가 많았다. 어렸을 적 엄마가 시원하게 끓여주었던 나박나박 썬 무 넣고 끓인 소고기 국도 생각나고 대파 많이 넣고 끓인 육개장도 생각나곤 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한 날에는 특히 더 엄마의 음식이 떠올랐다. 방송마다 요즘은 건강 채널이 왜 그렇게 많은지 거기서들 떠드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은 국을 먹기 때문에 염분을 과다로 섭취한다는 등 어쩌고 떠드니까 쓸데없는 건강 상식이 나돌고부터 여자들이 아주 살판 났다니까 핑계김에 국도 안 끓이고 말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국 없이 어디 밥이 한 숟갈이라도 넘어가야 말이죠. 나이 들수록 따끈한 국이 제일이지요. 안 맞요? 그런데 슈퍼에서 사 먹는 음식이 우리 입맛에 맞을까 몰라?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아까부터 국을 사 먹을 수 있다는 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던 노인이었다. 그냥 한 번쯤은 먹을 만해요. 식당에서 먹는 그런 맛이랄까요? 헬스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마누라가 끼니마다 국이나 찌개를 끓여주어 얻어먹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그런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이 마누라 흉볼 때마다 어깨가 점점 뒤로 젖혀졌다. 남자들은 그를 임금님 쳐다보듯 부러워하며 이렇게 한마디씩 했다. 자네가 요즘 시대 왕일세? 왕이요? 나이 먹은 남자들은 오직 밥을 어떻게 잘 얻어먹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따끈한 국을 얻어먹지 못하는 남자들이 모인 곳은 언제나 마누라 흉이었다. 그런데 또 여자들은 모였다 하면 남편들 흉을 그렇게 봤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따로따로 모여 실컷 흉을 봐놓고도 운동 끝나고 둘이 밥이라도 먹으러 갈 때는 언제 흉을 봤나 싶게 다정하게 걷는 부부도 있었다. 정말 웃기는 세상이었다. 부부란 알다가도 모를 관계였다. 영석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20년쯤 되었을 것이다.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마누라가 노골적으로 하기 싫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섹스리스 부부로 살게 되었다. 마누라가 부부관계가 죽도록 싫다고 말하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날, 그러니까 영석은 오랜만에 마누라의 살을 더듬적거렸었다. 그것이 보편적인 영석 부부의 섹스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문지르기 시작하면서 마누라 몸 뒤에 그의 몸을 바짝 붙이고 목 뒤를 애무하기 시작하면 마누라는
귀찮은 듯 하다가도 받아주곤 했었다. 그런데 그날은 그의 손을 사정없이 가슴에서 떼어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더니 마누라는 무슨 결단이라도 한 여자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우리 애도 더 이상 안 날 건데 계속 이런 걸 해야 해? 마누라는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 정색하고 말했다. 영석은 느닷없는 말에 어리둥절했다. 난 아직 당신과 좋은데 왜 재미없어? 영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멀뚱거리자 마누라는 두 팔을 가슴 앞으로 교차에 끼우고서는 따지듯 말했다. 영석은 마누라의 단도직입적인 말과 표정에 기가 죽어 얼굴이 늘어진 채 조심스럽게 물었던 것이다. 재미? 마누라는 허탈하게 웃으며 기가 막히다는 듯 똥 씹은 얼굴로 어이없어 했다. 당신은 문전만 더럽히잖아. 제대로 할 것도 아니면 이젠 나도 귀찮아. 그날 이후로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이젠 귀찮다는 마누라의 말이 계속적으로 영석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마치 동굴 속에서 누군가 말을 해서 울리는 것처럼 영석의 귀를 점점 큰 소리로 때렸다. 당신은 문전만 더럽히잖아. 제대로 할 것도 아니면 이젠 나도 귀찮아. 당신은 문전만 더럽히잖아. 제대로 할 것도 아니면 이젠 나도 귀찮아. 영석은 그 말이 울려 퍼질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 소리만 무한 반복 메아리 칠 뿐이었다. 불빛 하나 없는 동굴 안에 갇힌 사람처럼 깜깜했다.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란 말인가? 그럼 마누라는 제대로 하는 놈과 해봤단 말일까? 그래서 비교됐을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제대로 하는 게 만약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면 들어가서 찾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론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잘 배워서 마누라에게 제대로 한번 해주고 싶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좋아했던 마누라는 그럼 뭐였단 말인가. 영석은 오늘 마누라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건 따져 물을수록 바보가 될 것 같았다. 아무 말을 못하고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땅이라도 꺼져서 그대로 땅속으로 들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누라는 문전만 더럽힌다고 짜증을 내놓고는 미안했는지 바로 찡그렸던 표정을 풀고 다시 이어 말했다. 아니 됐고 아무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지? 당신 정하고 싶으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하고 와. 영석은 마누라의 말에 상처를 깊게 받았다.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 상처에 굵은 소금을 뿌리며 마구 짓밟는 말을 했다. 영석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내가 그거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밖에 나가 하고 오라니? 영석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꼭 화를 낼 일도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난 솔직히 이제 그게 하기 싫어. 그러나 나 하기 싫다고 당신도 하고 살지 말라는 말은 안 할게. 하고 싶으면 대신 밖에서 새로운 여자랑 얼마든지 하라는 말이야. 당신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다른 여자랑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대. 영석은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 장롱에서 이불과 베개를 조용히 꺼내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서재로 갔다.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워있자니 그동안 마누라와 살면서 바람을 피울 일이 있었어도 가정을 지키려고 다가오는 여자를 마다한 일들이 떠올랐다. 아니 바람이라기보다 일회성이지만 여자를 안고 잘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때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서글퍼졌다. 물론 영석은 자신이 섹스가 강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꼭 그게 그렇게 짐승처럼 강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섹스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정에 충실하려고 나름 얼마나 애를 썼던가. 직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갔다가 단체로 오입하러 갈 때도 영석은 슬그머니 빠졌고 태국에 단체로 여행을 가서 가이드가 그런 데로 데리고 가 젊은 외국 여자를 끌어안고 잘 수 있었을 때도 영석은 빠졌었다. 남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왜 거절하냐며 영석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면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조는 여자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워낙 매사에 책임감이 강한 영석은 그 문제까지 아주 깔끔했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도
모두 다 파트너를 끌어안고 3차를 나가도 영석은 슬그머니 빠져 항상 먼저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지만 영석은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므로 집에 들어와 마누라에게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었다. 한 번이라도 더 마누라를 안아주려고 무던히도 애쓴 15년 세월 앞에서 그렇게 지켰던 정조가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마누라가 그동안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이건 정말 충격과 공포였다. 그리고 영석이 매일 마누라를 귀찮게 건드린 것도 아니었다. 참다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다. 이젠 그것도 받아줄 수 없다지 않는가. 그리고 뭐? 문 좀만 더럽혀? 그럼 그동안 좋은 척한 거는 다 연기였단 말인가? 문 좀만 더럽힌다는 말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괘씸하게 짝이 없었다. 결국 그 말은 정력이 약하다는 다른 말이 아닌가. 영석이 만약 강한 남자였다면 웃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거에 강한 남자가 아니어서 늘 위축되었기에 더더욱 마누라 말에 화가 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속이 있는 대로 상했다. 이놈의 여편 내가 어디서 정력이 센 놈을 만난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아니 했건 안 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어떻게 남편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영석도 할 때마다 마누라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아이를 낳고부터는 사실 쪼임도 약하고 아이를 낳기 전보단 덜 재미있었다. 그러나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만족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는 마누라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앞으로 더 걱정이었다. 부부간에도 서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영석은 이제 죽어도 마누라를 안지 않으리라 그렇게 두 주먹을 쥐며 다짐했다. 누워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마누라의 무심코 뱉은 문전만 더럽힌다는 말과 코웃음을 치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 표정은 영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빚으로 다가왔다. 거기다 밖에서 하라니? 밖에 내놔도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나이 60이 넘은 부부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말을 나이 40대에 듣다니 여태의 가정을 책임지려 애썼던 어깨에 힘이 쭉 빠졌다. 온몸에 긴장했던 근육이 축 처지는 기분이었다. 영석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금 울었다. 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남편이라지 않은가.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었다. 그 말은 결국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이혼과 같은 선언이었다. 영석은 그동안 밖에서 할 유혹을 참고 되도록 마누라와 정을 나누려 무척이나 노력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 많은 유혹을 참았던 게 아무 쓸모없는 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가정의 평화와 존립 자체가 흔들렸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었단 말인가. 방에 누워 있는데 마치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몸이 흔들흔들했다. 속이 미식거렸다. 그렇게 마누라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마누라를 떠올리면 이제 그 싸늘하고 무시하던 표정이 클로즈업되어 섰다가도 죽어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다. 회식 자리가 끝나고 단체로 노래방을 갔다. 그날따라 술 기운이었는지 아님 도우미의 화장빨과 조명빨이었는지 아님 마누라의 말이 괘씸해서 괘씸죄의 반발이었는지 어쨌든 파트너로 앉아있는 그녀가 예뻐 보였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밖의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데 마누라와 할 때보다는 훨씬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여자라곤 마누라와의 관계가 다였던 영석으로선 놀라운 신세계였다. 그 후부터는 혹시나 마누라가 마음이 변해 잘해보자고 덤벼들까 오히려 겁이 났다. 영석은 몇 달 후 또 다른 노래방 도우미랑 그렇게 잠을 잤다. 쳇! 문전만 더럽힌다고?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여자의 교성과 기교도 제각각 색다르다 보니 영석은 없던 힘도 나왔다. 덩달아 신이 났다. 생면부지의 여자랑 두 번을 그렇게 자고 난 영석은 자신이 그제야 제대로 된 야성의 남자가 된 것 같았다. 마누라와 할 때와는 분명히 다른 힘이 어디선가 나왔다. 술 기운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마누라와는 그동안 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랐다.
그렇다고 그 일회성의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수컷 본능의 하룻밤 상대였을 뿐이었다. 그리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에 미쳤고 섹스는 잊고 살다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쌓였던 노폐물을 갖다 쏟아붓는 심정으로 마구 쏟아부었다. 새로운 여자마다 자극이 다 달랐다. 익숙하지 않은 자극이 영석을 흥분시켰다. 사랑도 아니고 섹스도 아니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한 트럭 쏟아붓고 나면 몸이 아주 개운했다. 영석은 여지껏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지만 혼자만의 의문이 있었다. 새로운 자극에 죽도록 몰입하다 보면 벌써 휘뿌옇게 날이 밝고 있었다. 영석과 같이 잠을 잔 여자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섹스에 자신감이 없던 영석이었다. 그러나 이젠 그전의 영석이 아니었다. 그렇게 영석은 아주 가끔 여자가 생각나면 회식 후 노래방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파트너로 들어오면 쉽게 하룻밤을 해결하곤 했다. 남녀란 묘해서 같이 잠을 잘 수 있겠다 싶은 여자는 첫눈에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아무나 다 그렇게 자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섹스가 잘 맞는 여자였다 해도 다시 그 노래방을 가서 그녀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 불을 태운 여자와는 다시 만나서 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침이 되면 이미 술도 깨어 있어 제정신이 든 후였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여자랑 밤을 새워 물고 빨고 별짓을 다 했으면서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여자는 이미 어젯밤의 그 여자가 아닌 단지 고깃덩어리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기분이 정말 기묘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딱 싫었다. 영석은 다만 넘치도록 쌓였던 온몸의 불순물을 다 쏟아붓는 배설의 쾌감을 맛보았을 뿐이다. 그러고 나면 영석의 몸은 몹시 상쾌한 반면 상대적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녀의 고깃덩이는 지저분하고 무거워 보였다. 더 잔인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몸속의 쓰레기가 모두 그 여자에게로 옮겨져 있는 느낌이었다. 고물을 한 트럭 몰고 하차장에다 부어버린 느낌 같다고나 할까? 그래서 영석은 그 쓰레기 더미를 다시 안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마음으로 속궁합이 비교적 잘 맞았다 해도 어떻게 다음에 다시 만날 수가 있겠는가. 거기다 하룻밤 상대녀는 직업 여성이었다. 그러니 그 오물 쓰레기가 악취를 찌르는 것 같았다. 어서 이 방을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급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의 영석은 그러므로 같은 동일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시 몇 달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영석의 몸에 그득 오물이 쌓여갈 즈음에는 영석의 몸이 오물로 뒤덮인 고깃덩이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어서 빨리 가득한 오물을 부어버려야만 할 것 같았다. 그의 몸이 불순물을 버리고 싶어 몸부림을 칠 때면 영업적인 여자라도 그 오물 쓰레기장이라는 생각이 다시 희미해졌다. 알코올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 영석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잘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영석의 경우는 술을 마시고 이성이 마비되면 수컷의 본능만 남았다. 거친 사내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수시로 술을 마시고 취하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쁜 버릇이 혹시나 습관이 될까봐 겁이 났다. 영석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다. 교미하는 수컷에 지배받고 싶지 않았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영석은 이미 영석이 아니었다. 어딘가에 꼭꼭 숨어있던 성욕에 지배되고 있었다. 동물처럼 교미하고 싶은 수컷의 본능으로 단지 교미를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마누라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누굴 만난다는 것은 양심적으로도 허락되지 않았다. 마누라가 밖에 나가 하고 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마누라에게 밖에서 성욕을 푸는 걸 들키고 싶지도 않았다. 그건 어쨌거나 같이 사는 한 부부간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마누라를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건 아니었다. 그건 다른 문제였다. 마누라는 게으르고 센스 없고 매사에 소통이 되지 않았다.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같은 침대를 썼을 때는 마누라를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각방을 쓰고 마누라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니
정말 많은 것이 영석과는 맞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마누라와 사랑하며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었고, 각방을 쓰며 몸이 떨어지자 마음도 딱 그 거리만큼 멀어졌다. 각방을 쓴 지 1년이 지나니 마음도 딱 1년의 거리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 다음에는 2년이 멀어졌다가 그렇게 점점 3년, 4년 멀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석이 누군가를 고정으로 사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낭비라고 생각했다. 프로이트가 말하지 않았던가? 연애는 온통 도착증일 뿐이고 시간 낭비의 경제적인 낭비라고 말이다. 영석은 계산이 빠른 남자였다. 그런 비생산적인 일에 머리를 쓰는 게 귀찮았다. 그리고 결혼해보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남녀간의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랑인가. 눈에 콩깍지 벗겨지니 원수가 따로 없었다. 남녀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가는 노폐물을 빼는 사이라고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사랑하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참다 겨우 밖에서 한 번 하게 된 날, 영석은 어쨌든 마누라에게 미안했다. 그 미안한 마음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대신 마누라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하나씩 던져주었다. 마누라는 남편이 선물을 건넬 때마다 입이 찢어져라 좋아했다. 선물 앞에서 좋아하는 마누라를 보면 한심하다가도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 엄마가 아닌가. 평생을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애쓴 사람이다. 하다못해 파출부를 둬도 돈을 줘야 하는데 아이를 낳은 엄마 아닌가. 그러니 다른 여자를 사귀어 쓸데없는 돈과 시간 낭비를 하느니 그 돈을 모아 마누라를 위해 명품관을 들러 계절에 맞게 그때그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선물했다. 선물할 때는 꼭 명품관으로 갔다. 여자들은 브랜드에 환장하니까 말이다. 처음 선물할 때는 마누라와 같이 갔었다.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앞장을 세웠었다. 그런데 마누라는 버버리 매장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마치 사고 싶은 물건이라도 정해놓은 사람처럼 주저하지 않았다. 마누라가 버버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몰랐었다. 그때가 가을에서 겨울로 막 넘어가려고 할 때였다.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본 마누라는 어떤 코트 앞에서 멈췄다. 여보, 나 이거 입어볼까? 그래, 입어봐. 이거 조금 비싸긴 한데 저번에 골프 치러 갔을 때 내 친구 선영이 있잖아. 당신도 알지? 응, 알지. 걔가 이거 비슷한 코트를 입고 왔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몰라. 그날따라 난 버버리 정품이 아니라 진짜처럼 만든 카피를 입고 나갔었거든. 세상에 진품 옆에 있는 내 옷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확 죽어버리고 싶었다니까. 그러니까 왜 카피를 사 입고 그래. 그냥 일반 코트도 많은데. 그리고 정 입고 싶으면 나한테 말하지. 미안해서 그렇지. 골프 치는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미안한데 골프웨어에 명품 코트까지 어떻게 바래? 마누라는 웬일로 미안한 척했다. 경제관념도 없었고 골프장도 비싸거나 말거나 누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나갔던 마누라가 말이다. 최고로 많이 나가는 날은 일주일에 3번을 나간 적도 있었다. 영석은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다. 속이 탔지만 여태 참은 걸 이제와 한마디 한다고 달라질 마누라가 아니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이 많아졌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골프장을 이용하다 보니 우리나라 골프장은 골퍼들로 넘쳐났다. 코로나 시대에 골프장은 대박이 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죽어 나자빠지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을 못 나가니 우리나라 골프장에 라운딩비를 올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았다.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로 세상은 점점 더 나뉠 것이다.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영석은 아무 생각 없는 마누라가 코트를 들고 피팅룸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피팅룸에서 코트를 입고 나온 마누라는 정말로 보기에 좋았다. 영석의 눈이 순간 번쩍 떠졌다. 마누라는 덩치도 있고 키가 커서 버버리 코트가 정말 잘 어울렸다. 옷이 날개라더니 사람까지 갑자기 고급져 보였다. 그렇게 해서 버버리 매장을 알아놓은 후로는 마누라 코트에 어울릴 만한 이것저것을 사준 것이다. 한 번은 스카프, 한 번은 백, 한 번은 지갑,
이런 식으로 버버리 명품관을 애용하게 되었다. 당신, 내가 이 명품백을 갖고 싶었던 걸 어떻게 알았어? 마누라는 선물할 때마다 호들갑스럽게 좋아했다. 다행이네, 마음에 들어서. 영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짐짓 다음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헛기침을 했다. 그거야 매장 가면 직원들이 알아서 권했고 그녀들이 권하는 것을 돈만 내면 되는 어렵지도 않은 일이었다. 마누라는 좋아서 입이 찢어진 채로 제 동생에게 영상통화로 선물 받은 걸 자랑하곤 했다. 어머, 언니는 좋겠다. 난 그런 거 아마 평생 못 들고 다닐 거야. 형부는 정말 대단하다. 돈 한 푼 허투루 쓰는 일 없는 그런 깍쟁이 형부가 언니한테는 그런 비싼 선물도 다 할 줄 아네. 호, 그러게 말이다. 영석의 마누라는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여자 같았다. 참, 언니네는 요즘 각방 쓴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요즘 우리는 각방 쓰니까 너무 좋아. 코 고는 소리가 아주 천둥벼락을 쳐서 내가 얼마나 잠결에 놀라곤 했었는지. 이젠 잠을 자다 깰 일이 없으니 밤새도록 편하게 푹 자니까 좋아. 형부랑 한 침대에서 잘 때는 코 고는 소리에 깨면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할 때도 있었거든. 그러면 그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정말 힘들었어. 아무튼 각방 쓰니까 냄새도 안 나고 좋아. 언니는 그저 잠 편하게 자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너는 모를 거라며 동생에게 그렇게 자랑했다. 그러나 동생은 그게 아닌가 싶었는지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럼 형부는 서재에서 계속 자는 거야? 그 방은 침대도 없잖아. 응, 그 방은 침대를 넣어주려 해도 침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욕 깔고 이불 덮고 자. 그런데 혼자서 자니까 형부도 이젠 편하대. 동생은 언니에게 저번부터 하고 싶은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언니랑 애들은 각방에 침대가 다 있는데 형부만 혼자 침대도 없이 잔다고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다. 돈은 형부가 다 벌어오는데 말이야. 언니는 평생 돈 한 번 안 벌어봤잖아. 나야 애 키웠잖니? 그리고 막말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니? 예, 난 누가 나보고 애 키울래? 밖에 나가 돈 벌어올래? 하면 밖에 나가 돈 벌어온다고 말할 거야. 언니, 그게 말이 쉽지 그렇지도 않대. 밖에 나가 돈 벌어오는 건 출퇴근만 한다고 딱딱 봉급 들어오는 건 아니야. 일도 물론 힘들지만 그것보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상당히 힘들대. 그리고 때 되어 진급하려면 공부해야지. 나고자 안 되려고 나름 피를 말린다잖아.